요즘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만 유의하시면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 참 좋은데요. 오늘도 아침 공기는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3.1도, 제천 7.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이 되면 지금보다 기온이 10도에서 15도 가까이 오르면서 가을볕 아래에서는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짙게 낀 곳은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쾌청하게 드러나겠고요. 동해안은 내일까지 강한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대구 1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이 낮아 쌀쌀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3도까지 오르는 등 대체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누구나 따라오게 될 길로 The Mainstream The New Sorento.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새로운 방향이 될 그들의 움직임을 The Mainstream The New Sorento.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폐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저라고 어떻게 매일 관리받으러 가겠어요? 그래서 전 마데카 프라임. 좋다.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을 하나로. 마데카 프라임. 화장이 잘 받아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타이어는 어디까지 왔니? 넥센까지. 타이어의 지속 가능한 안전. 넥센으로 지키세요. 넥스트 세이프티, 넥센 타이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타이어 테크. 올가을 당신이 가장 입고 싶은 옷은? 캐시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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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닛, 미어 터지는 요청에 답하여 캐시미어를 더 버라이어티하게. 퀴닛. 도착했습니다. 하리보 골드베른 팀이다. 오바. 우와, 쫀득쫀득 딸기맛 곰돌이 대장 출동. 이거 봐. 내가 하얀 곰처럼 투명해져서 모두를 구할 거야. 면도에 클렌징을 더한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면도날이 닿기 전 이물질을 제거. 한 번의 움직임으로 깔끔한 면도. 면도와 각질 제거를 동시에. 신제품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둘코렉스와 함께 굿모닝.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막고 있다면 둘코렉스로 쾌변 순간을 찾아주세요. 굿모닝 둘코렉스. 세상엔 적이 너무 많아. 제대로 끝내줄게. 피부 고민 끝내주는 표적 케어. 확실한 표적 케어. 바이오일 보. 일잘러들이 알바 천국으로 몰려든다. 아침 일찍 천국하고, 집에서도 천국하고, 공강마다 천국하고, 방학 동안 천국하는 갓생 사는 요즘 우린 모두 천국해. 알바 천국. 사장님도 천국해.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아침엔 상쾌한 수영. 아, 힘들어.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에 Say No.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역을 한 번에. 트리플러스. 나의 체력 자신감. 알레르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순간을 즐기는 나에게 집중해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그라. 도착했습니다. 하리보 골드베른 팀이다. 오바. 우와, 쫀득쫀득 딸기맛 곰돌이 대장 출동. 이거 봐. 내가 하얀 곰처럼 투명해져서 모두를 구할 거야.
탈모 판시들에게 물어보세요. 좀 빠지긴 했는데 괜찮겠죠? 아, 시작부터 드셔야죠. 여자도 괜찮나요? 남자 여자 다 괜찮아요. 효과는요? 괜히 반맥이겠어요?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딜. 오늘부터 풍성. 콜레스테롤 케어하려 고! 고등어 먹고 샐러드 먹고 운동하고 유산균도 있다 고! 슈퍼바이오틱스 콜레스테롤 장과 콜레스테롤을 이중 케어 장 건강에 콜레스테롤 케어를 더하다. 돌코락스와 함께 굿모닝.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막고 있다면 돌코락스로 쾌변 순간을 찾아주세요. 굿모닝 돌코락스. 건물 최초 외벽에 한 남자가 매달려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 남성. 에어컨 실외기 배관에 매달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대한민국 긴급 상황에서 취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양측의 사망자가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마스의 인질로 붙잡힌 이들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현지 교민을 통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탈모 판시들에게 물어보세요. 좀 빠지긴 했는데 괜찮겠죠? 아, 시작부터 드셔야죠. 여자도 괜찮나요? 남자 여자 다 괜찮아요. 효과는요? 괜히 반맥이겠어요?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딜. 오늘부터 풍성. 극한까지 여유롭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알레르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순간을 즐기는 나에게 집중해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그라. 오랄비 아이오 99.7% 더 강력한 플라그 제거. 오랄비만의 원형 헤드가 각각의 치아를 감싸 닿기 힘든 부분까지 닦아줍니다. 집에서도 프로페셔널한 케어. 아이오 10. 우리도 3명 중 1명이라고. 에이, 그 한 명이 나겠어? 우리 나이도 생각해야지.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코로나19까지 조심해야겠네. 맞습니다. 나도 당신도 대상포진 대상자. 의사와 상담하세요. 직업도, 삶의 방식도, 스타일까지도. 가장 버라이어티한 나이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스타일을 더 버라이어티하게. 퀸잇. 당신의 키는? 175, 159, 171, 156, 172, 154, 166. 퀸잇. 천차만별인 키를 생각해서 팬츠를 더 버라이어티하게. 퀸잇. 슬슬 가볼까? 가득가득 완전 이득. 인크레더블 캐스퍼. 경기도 부천의 한 상가. 이곳 7층 외벽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자가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던 건데요. 무려 약 25m 높이에서 무언가에 매달려 있는 남성. 새벽 2시 한 40분쯤 떨어지면 즉사 아니면 된다고. 독점까지 올라가가지고 아유.
난리 났었으니까요. 그 시래기 그걸 감고 있었던 거예요.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라고 다급하게 외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빠른 구조를 하려 했지만 새벽 시간이라 어두운 상황. 남성의 상태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드론으로 상황을 살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배관에 다리 하나만 걸친 상태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했던 상황에 사다리차를 동원해 구조를 서두릅니다. 안전을 위해 또 다른 구조대원이 외벽을 타고 매달린 남성에게 접근을 시도합니다. 20대 청년이었다는 남성. 젊은 나이에도 외벽에 20분 이상 매달려 있어 많이 지쳐 있었다. 에어컨 실외기 배관에 한 발을 걸친 채 힘으로만 버티고 있었다는데요. 힘이 빠진 구조 대상자가 사다리 차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었어요. 옮겨가다가 추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실수 한 번에 자칫 추락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 구조대는 남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신속히 장비를 채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남성. 자기 이제 그냥 줄 놔버리겠다라고 계속 저한테 외쳤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내가 나랑 같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하면서 다독였던. 부장님 연결된 거예요? 차 갖고 됐어. 나 뺀다. 하나 둘 셋. 와 아이고 나안 먹어. 버티고 있던 다리를 빼내자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내 괴로워하며 발버둥치기 시작합니다. 출동 35분 만에 무사히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어떻게 이곳에 매달리게 된 걸까요? 왜 그랬답니까? 해당 상가의 옥상을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 모를 화재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옥상 문을 개방해 두고 있었다는데요. 혹시 이곳 옥상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걸까요? 7층 외벽에 매달린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추락을 하려고 했던 상황은 아닙니다. 지인하고 술을 먹고 누굴 구하러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사라져가지고 수리처에서 좀 횡설수설을 하긴 했어요. 취중에 누군가를 구하겠다며 외벽에 매달린 남성. 그 누군가가 본인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나 봅니다. 지나친 음주로 새벽 시간 큰 민폐를 끼쳤는데요. 본인 목숨조차 잃을 뻔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3일 부산광역시의 한 도로. 출근하고 있는데 앞차가 주행을 정상적으로 못하고 조금씩 이상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출근 중인 배도윤 씨 앞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농수로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대로 수로에 빠져버리는데요. 아무런 접촉도 없었던 상황. 도윤 씨는 길가에 차를 정차한다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대로 농수로로 돌진해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놀란 도윤 씨는 다급히 달려가 물에 빠진 차량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뒤집힌 거 보고 괜찮겠나 하고 봤는데 점점점 이게 좀. 사건이 일어난 농수로의 수심은 성인 무릎 정도의 높이인데요. 뒤집힌 차량의 절반이 물에 잠겨버려 탑승자가 정신을 잃었다면 위험한 상황. 위급함을 직감한 도윤 씨는 망설임 없이 그대로 뒤집힌 차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인기척이 없었는데요. 창문 쪽으로는 물이 잠겨서 이제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속으로 시간 재고 있었거든요. 이제 혹시나 물리니까. 이게 문을 똑똑똑 때리고 다니셨거든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근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창문을 두드리며 신호를 보내보지만 아무런 응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차량이 전복되면 사람이 머리가 바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면 익사의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119에 신고고 연결된 영상통화로 상황을 알렸는데요. 안에 운전자는 어떤 상태인데요?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물이 반이 잠겼어요.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거 같네요. 소리 들립니까? 잠깐만요. 제가 폰을 옆에 다른 분께 드릴게요. 도윤 씨는 주변 목격자에게 휴대폰을 전달해 멀리서 촬영을 요청합니다. 그 혹시 그 구조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왜냐면 소방 차량이 그까지 가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사고 지점은 외곽 지역으로 소방서와의 거리가 최소 9km가량 떨어져 있었는데요. 지금 뭐 구조 가능하겠습니까? 뭐 어떻게든 들어가야지 뭐. 영상통화를 통해 구조대의 지시에 따라 차량 문을 열어보려 애쓰는 도윤 씨. 그런데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차량 뒷문이 조금이나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뒷문은 한 요만큼 열리던데 열리고 나서 제가 안에 사람 팔 있는 거 보고 팔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 같이 열었죠. 그래서. 그렇게 천만다행으로 차량에 타고 있던 80대 운전자를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요. 재빠른 판단력으로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구조에 성공한 도윤 씨. 그런데 차 뒷좌석에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이어 구조되는 사람들 총 3명의 탑승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운전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문 열고 이제 한 명씩 꺼내니까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차량이 갑자기 농수로로 돌진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 운전하시는 분요, 자기가 뭔 살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하, 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였던 것입니다. 시민분들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람들을 잘 구조를 완료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사고. 목격자인 배도윤 씨의 빠른 선택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난 7일 새벽 이스라엘. 마치 유성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는 건 로켓포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무차별적인 대규모 폭격이 시작된 곳은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인 가자 지구인데요. 이스라엘 방위군 주산으로 2,200발의 로켓이 이스라엘 남부 일대를 비롯해서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영토 안에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서한 지구에는 팔레스타인 임시정부도 있어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시도도 있어 왔을 정도로 갈등이 큰 편은 아니지만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정권을 잡고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군사 기지들도 몇 개가 당했거든요. 테러 단체가 거기까지 와서 시민들이 많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죠. 지금 사이렌 울려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밤낮 가리지 않는 공습으로 공포에 빠진 주민들. 이스라엘 정부는 다음 날인 8일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이자 공습을 강행한 하마스를 상대로 전쟁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지난 2007년 통치를 시작한 이후 16년 동안 이스라엘이 세운 분리장벽 안에서 살아왔던 하마스. 가자 지구 통치를 시작한 이후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올해 유대교의 연휴를 틈타서 기습한 거죠. 기존에는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간의 폭격과 도발도 많았고 서수인원의 침투도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 다른 점은 가자 지구에서 대규모의 하마스 소속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 영토로 직접 침공했다는 점입니다. 굴착기로 벽을 뚫고 넘어오거나 패러글라이딩으로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하마스 공습 당일에 이스라엘 남부에서 열린 음악 축제. 동력 패러글라이드를 탄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참가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납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비백산 달아나는 사람들, 이스라엘 국민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 축제에 참여했던 외국인마저 하마스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축제 현장에서만 260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요. 끔찍한 민간인 학살의 현장이 되버린 음악 축제. 원칙적으로 하마스의 존재 이유는 무장 투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가 갑자기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단체는 존재 이유가 이스라엘과의 무장 투쟁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전쟁을 노리는 게 있죠. 그럼 이번에 왜 지금 이 시점에 기습 공격을 했는가? 이란이 하마스를 사주했다. 이란이 배후로 있다고 이제 의심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건국된 1948년 이후 75년 동안 끊임없이 영토 분쟁을 이어왔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권 국가는 팔레스타인에,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이스라엘에 연대하면서 일명 중동 전쟁이라고 불리는 4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오랜 숙적이었던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이란의 사주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 하지만 이란은 이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내에 5천 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 즉 포로 교환하기 위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을 즉 가자 지구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포로 교환을 노렸을 수도 있고요. 끝으로 우리가 바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단체 하마스이다라는 것을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기습 공격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을 기준으로 민간인을 포함한 양측 사망자는 1,800명에 육박하는 상황. 게다가 기습작전으로 이스라엘 남부 일대를 점령하고 주민들을 납치하기 시작한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이 계속될 경우 약 150명의 인질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피해를 낳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이스라엘 군인들의 대응은 대단히 늦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정보, 그다음에 군 대비 태세의 실패고요. 하마스의 너무나 정교한 기습 공격이 완전히 성공한 그런 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30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했는데요. 세계에서도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가자 지구에 전력과 식량을 차단하는가 하면 장벽 인근의 탱크 등 대규모 지상군을 집결시켜서 곧 투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죠.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고만 220만 명의 주민들. UN 인권이사는 이 포위 공격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잠시 방공호에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까진 이스라엘에 계신 한인분들의 피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번 전쟁이 제5차 중동 전쟁까지 번지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4차 중동 전쟁 발발로부터 꼭 50년이 된 날에 시작된 전쟁. 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최신의 핵 항공모함을 이스라엘 해안으로 보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4차 중동 전쟁이 이집트와 시리아가 선제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가 완전히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상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와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능성은 대단히 낮기 때문에 제5차 중동 전쟁은 아니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시리아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해 포탄을 발사했는데요. 일촉즉발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앞으로의 상황이 주목됩니다. 네, 현재 이스라엘도 하마스에 공격을 가하면서 양측의 사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미국의 탄약을 지원받아서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부디 주변 국가로 전쟁이 확산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네, 한편 최근 태국 유명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이 미성년자인데다 총을 스스로 개조했다고 밝혀서 태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태국 방콕의 최고 명물 쇼핑몰로 꼽히는 시암 파라곤. 수많은 관광객과 현지 주민들이 쇼핑을 하고 있던 그때 쇼핑몰 내부를 뒤흔든 총성에 사람들이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 총성에 아비규환이 된 쇼핑몰. 태국에서 총기 사건은 주로 지방에서 많이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태국의 수도인 방콕, 심지어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민들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총격에 결국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현장에서 검거된 범인은 불과 14세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แล้วก็ไม่ได้ทานยาเขามีความรู้สึกว่ามีคนมาพูดว่าต้องยิงคนนี้ต้องอะไรเขามีเหมือนมีตัวเขาอีกคนนึงเท่าที่เราสอบถามเด็กเบื้องต้นนะครับ 경찰은 체포된 범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총은 직접 개조한 공포탄 전용 총기라고 밝혔는데요. 한화 약 20-30만 원대 구매할 수 있는 데다 별도의 신원 확인 없이 비대면으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위력 역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지만 미성년자 구매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탄도 구하기 굉장히 쉽고 블랭크 건도 개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전용으로 하는 불법적인 가게도 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공포탄 전용 총기를 구한 뒤 개조를 해서 사건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SNS의 동영상을 통해 개조 방법까지 퍼지면서 총기 관리와 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태국. 2차 세계대전 이후 허가제를 통해 개인의 총기 소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민간 부분에 풀린 1,000만 정의 총기 가운데 신고된 총기는 60%에 불과합니다. 총기 소지 역사에 비해 관리는 부실한 상황. 아세안에서 총기 보유율이 가장 높지만 동시에 2번째로 총기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한데요.
사건 이후 태국 정부는 일주일간 모든 총기류의 구매와 이번 신고를 사건으로 인해 제한했습니다. 국민들도 많이 두려워하고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기 규제나 단속하기까지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범인이 미성년자인데다 정신질환 이력이 있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요.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중국의 첸탄강. 난간에 몰린 관광객들을 향해 집채만한 파도가 덮칩니다. 결국 피하지 못한 관광객들은 파도에 휩쓸리는데요. 강에서 치는 이 파도의 정체는 뭘까요? 귀신 파도라고 불리는데요. 강인데도 불구하고 파도가 크게 치는 현상입니다. 추석 전후로 파도가 많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강 위로 교차선을 그리며 물결치는 것은 바로 바닷물입니다. 바다와 이어져 있는 강 하구인 만큼 매년 비슷한 시기 바닷물이 역류에 들어오는 건데요. 10m까지 커지는 파고가 1초에 12m를 이동하는 장관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중국 내에서도 유독 항저우 지역이 그렇다고 하던데 여러 가지 원인이 합쳐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달의 인력에 의해 생기는 조수간만의 차,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으로 놓이는 지역에서는 인력이 강해 대규모의 조수 해일이 발생하는데요. 이 지역은 병목 현상까지 더해져 세계에서 가장 큰 조수 해일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매년 1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곤 합니다. 내년 10월 1일에는 일주일 동안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특히 귀신 파도는 이맘때쯤 크게 생기는 현상이다 보니까 관광객도 더 많이 몰리고 또 그로 인해서 사건 사고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 귀신 파도 현상을 보다 익사하는 등 30년간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진귀한 자연 현상, 조금 더 안전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이 15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 중인 서해 작은 섬. 이곳에 무려 600여 마리의 사슴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들 마을의 큰 골칫덩어리일 뿐 아니고요. 섬의 생태계까지 해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작은 섬에 이 많은 사슴들이 살게 된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 나라에서 취재했습니다. 2시간 남짓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전라남도 영광군의 외딴 섬 안마도. 이곳에서만큼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겁나 많아. 야, 빨리 찍어. 자, 보이시죠? 그 정체는 바로 사슴인데요. 마을로 향하는 도로 곳곳에서도 이 사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섬에 도착하자마자 목격한 사슴만 약 20마리. 우리에게는 그저 신기한 광경이지만 마을 주민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일상이라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말도 눈에가 막 버글버글해. 어찌도 한 번씩 보여만은 겁나다고요? 때로 몰려다니는 이 사슴들. 훤한 대낮에도 민가를 자유롭게 쏘다니고 헤엄까지 잘 쳐서 인근 섬까지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 주민들 사슴들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고구마 이거 딱 뜯어 먹어보세요. 이 먹을 거 없으면 이게 박탈로 막 파고 주댕이로 밀어갖고 다 파 먹어버려. 고구마 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이 시기. 먹이를 찾아 민가까지 내려온 사슴들의 고구마 소리에 주민들 허탈하기만 합니다. 피해가 크네요. 발로 고구마를 전부 하나도 없이 싹 뒤집어서 먹어버려요. 몇 년 동안 우리 고구마 농사 제가 하나를 못 먹었어요. 막 빗장으로 돈 들어서 해는 농사인데 그것도 1년 농사란 말이에요. 고구마뿐 아니라 쌀, 마늘, 고추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작물들을 먹어치우는 사슴들 때문에 이 그물망과 울타리 설치는 기본이고요. 농사를 포기하는 주민들도 많아졌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사슴들이 나무 껍질까지 갉아먹는 통에 숲으로 울창하는 섬은 이렇게 민둥산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섬을 점령한 사슴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전문가와 함께 사슴들의 주 서식지로 향해 봤습니다. 들리시죠? 네. 이 감각이 예민한 동물인 사슴, 유인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11월에서 12월 초까지가 번식철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수컷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엄청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여기를 쳐다보거나 이리로 접근해. 군소 생활을 하는 사슴은 무리 중 단 한 마리만 인기척을 느껴도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서 금세 도망가 버리곤 한다는데 하얀 거 사이.
두 마리. 자, 자신들의 주 서식지 안에 들어서자 더욱 경계태세를 취하지만 소리를 듣고 찾아온 사슴 한 쌍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슴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양을 갖추고 있죠. 사육했던 꽃사슴이라는 종류예요. 사육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도입된 꽃사슴. 우리나라에서는 외래종으로 여겨지고 있죠. 녹용을 파는 업자들이 농장에서 기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섬 곳곳에는 농장에 있어야 할 꽃사슴들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섬이라고 하기에는 사슴에 그냥 소유권이 사슴한테 있는 정도로. 헤엄까지 잘 치는 탓에 주변 섬까지 퍼져나간 사슴들. 주민들이 파악하고 있는 개체수만 600마리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슴의 번식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여기서 약초로 쓴다고 이제 저기 저 죽도 사시는 분이 옛날에 3마리인가 4마리 가지고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번성이 된 거예요. 몇 마리 되지 않던 사슴들이 방치돼 폭발적으로 그 수를 늘려가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시금치, 상치, 무 다시마 그 나갔다 왔더니 누가 도둑질한 것처럼 싹 뽑아먹고. 그러니까 이제 마늘 심는데 이것도 또 얼마나 들어와서 뜯어먹을지. 사슴들의 존재가 주민들이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섬의 생태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 마을 주민들에게 이 사슴은 그저 없었으면 하는 존재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이 마음대로 나설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다 가축으로 보고 있어요.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총기 등을 이용해서 사살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저촉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되면 그때는 이제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총기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때문에 주민들 꾸준히 사슴의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사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주민들, 그렇다면 그동안 이 해결 방법 없었던 것일까요? 환경부 쪽에서는 이제 사슴을 이제 가축이라고 하고 일단 법적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관계 부처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합니다. 소관이 유입분부입니다. 지금 가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자생적으로 서식하는 동물을 축산법상의 가축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10년. 이번 달 초에서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정부 부처들과 논의를 여기가 시작했습니다. 개체수가 얼마나 증가하는가에 따라서 더 심해질 거거든요. 너도 나도 손 놓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를 더 크게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 시작된 문제, 그 피해 또한 고스란히 사람의 몫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루빠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식사 준비 다 됐어요. 예. 일로 오이소. 요즘 채소값도 오르고 고기값도 오르고 생활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참 앞에서 밥 먹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응? 김치랑 밥만 가지고도 밥을 3공기씩 먹었어. 쌀값도 올랐어 얘. 금이야 금. 오늘의 주제 바로 이 쌀입니다. 요즘 쌀값도 불안불안하다는데요. 그럼 오늘의 물가 중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죠. 올해 나오는 햅쌀 가격은 어떨까요? 생산지별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10kg 기준 3만 원에서 4만 원대입니다. 당연히 전통시장 가격도 알아봐야겠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요새 쌀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한 10,000원 이상 올랐다고. 실제로 가격을 살펴보면 올해 쌀값은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네, 품종이 다양하죠. 그래서 요리에 따라 또 가격 차이가 이제 또 나고. 예, 이렇게. 게다가 품종이 있는 쌀은 가격이 더 붙겠죠. 시장에서 본 최고가는 10kg 한 포대가 52,000원까지 합니다. 어느 쌀이냐에 따라 2만 원 넘게 가격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렇다 보니 당연시되던 공깃밥 1,000원 룰도 깨졌습니다. 1,500원, 2,000원까지 등장했는데요. 대체 공깃밥 한 그릇의 원가는 얼마 정도일까요? 그럼 이 10kg 쌀 한 포대로 밥을 짓는다면 대체 몇 인분이 나올까요? 한번 직접 또 해봐야겠죠. 사장님, 혹시 밥 지으실 때 10kg 한 번에 지으신 적 있어요? 한 번 해봤는데 밥이 살짝 설익더라고요, 속에. 그럼 나눠서 해야겠네요. 네네네. 그러면.
10kg은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음식점에서도 5kg씩 나눠서 밥을 한다는데요. 올해 햅쌀로 짓는 가장 맛있는 밥을 주워봤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역시 갓 지은 밥의 윤기는 남다른데요. 갓 지은 밥 한 입 안 먹어볼 수 없겠죠? 한국인 하면 역시 밥심 아닌가요? 최고. 밥이 되니 그 양이 더 어마어마합니다. 식당 공깃밥 그릇으로 담으면 몇 공기나 나오게 될까요? 밥 한 공기 나오고. 밥을 아무리 담고 담아도 야속하게도 냄비 바닥은 보이질 않습니다. 반도 못 봤어요. 반도 지금. 바쁘다 울겠네. 결국 제작진까지 투입했네요. 3명이서 열심히 힘을 합쳐 25분가량 담았더니 양이 엄청나긴 하네요. 마지막 공기, 드디어 마지막 줄을 채우는 순간 끝이 났습니다. 자, 보시죠. 이야. 식당 테이블 2개가 밥으로 꽉 찼습니다. 10kg 쌀로 만든 공깃밥. 이게 다 몇 인분인 거죠? 1, 2, 3, 4, 14, 15, 16. 96공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밥 한 공기당 말이죠. 약 541원 정도의 가격인 건데. 게다가 저희는 비싼 쌀을 사용했죠. 비교적 저렴한 쌀로 하면 가격은 더 내려갈 텐데요. 한 공기를 1,000원에 주고 팔아도 남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우선은 이거를 푸시는데 시간이 꽤 걸리셨어요. 네, 한참 걸렸어요. 저희 직원들도 이거를 혼자서는 풀 수 없어요. 일일이 손으로 다 푸셔야겠네. 바꿔서 뚜껑 닫아서 보관한 다음에 또 갖다 드려야 돼요. 가스비 등 여러 부대 비용도 고려했을 때 쌀값이 오르면 1,000원 공깃밥 유지는 힘들다는 겁니다. 쌀값의 오름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로부터 쌀의 명산지죠. 경기도 이천시로 가봅니다. 겨는 점점 익어갑니다. 쉬는 날 없이 타작이 한창인 농민분들 만났는데요. 쌀값이 올랐으니 올해 수익도 좋지 않나요? 현서씨 똑같아요, 쌀값이. 네? 가격이 엄청 올랐다는데 이거 무슨 소리세요? 작년에 쌀값이 풍년이다 좀 쌌어요. 알고 보니 작년 벼농사가 풍년이었답니다. 공급이 많다 보니까 작년 쌀값이 폭락했던 거죠. 올해 쌀값도 폭락했던 작년에 비해 오른 겁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쌀값은 평년 수준인데요. 가격은 시장의 수요 공급에 맞춰가지고 가격이 만들어지는데 이 쌀이라는 게 가장 상징적인 작물이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또 수매를 하곤 합니다. 과잉 생산이나 전년 대비 값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정부에서 쌀을 수매하는데요. 농민들은 작년에 그 시기가 늦었고 워낙 풍년이라 쌀값이 폭락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소비량도 점점 줄고 있죠. 하루에 150g. 밥으로 한 공기 반 수준인데요. 수요가 줄어드니 농가 시름도 깊다고 합니다. 대략 이 열마지기의 벼농사를 지으면 수익이 어느 정도길래요? 850이나 900 나와. 순수익인 거죠? 못 가져가지. 인건비 그런 거 제 빼면 뭐 있어. 못 심은 거, 봄에 장비 쓴 거, 가래 이거 곰방에 떠는 거 꼭 갚아야지 다. 중형차 가격보다 비싼 농기계 값 때문에 소농가들은 봄, 가을로 농기계를 대여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실제 6,600제곱미터 벼농가의 순수익은 고작 200만 원 정도입니다. 쌀 농사 2만 평 정도 짓는데 농사만 져가지고는 안 되고요. 다른 일을 같이 겸해서 해야 되죠. 또 무슨 일 하십니까? 개인 택시 합니다. 이렇게 벼농사로는 펑펑 쓰기도 힘들 텐데 이거 왜 이어가는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조사는 해요. 농지조사. 경고 주고 농사 지게끔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 농사를 경작을 해야 돼. 나 임대를 주소라도. 농지법상 경작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농지 처분 명령과 함께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수익이 더 좋은 작물로 전환하는 건요? 예, 바꿔도 돼요. 제 논으로 다시 되려면은 이제 거의 걸음기도 없고 그러니까 3년은 농사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그러고 농사 짓는 거지. 게다가 농촌 고령화는 오래된 숙제죠. 밭농사보다 벼농사 기계화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도 수월한 건 벼농사입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은 물론 소비자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가격이 들쭉날쭉하니까 폭등하면 소비자가 이제 걱정되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 농민이 걱정되는 거죠.
결국 소비가 줄지 말아야 되겠죠. 손이 가게 만드는 이런 상품들을 개발함으로써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밥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쌀값이 어서 안정화를 찾길 바랍니다. 이상 이슈가 되는 물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물가 중계석이었습니다. 10월 둘째 주 목요일, 바로 내일이죠. 이날이 눈 건강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만든 날인 말 그대로 눈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눈의 날을 하루 앞두고 눈 건강과 관련된 두 가지 소문을 준비했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문을 듣기 위해 찾아간 곳, 요즘 심란하다는 희선 씨네 집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장마철을 제외하곤 두 눈을 끔뻑끔뻑거리는 통에 한시도 불편하지 않은 적이 없었죠. 문제의 주범은 다름 아닌 안구 건조증. 통계 자료를 보면은 2020년 발표에 따르면 약 243만 명 정도의 환자가 안구 건조증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고,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태블릿 PC 이런 것들 많이 보면서 건조증이 늘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필수품이 된 이것. 예, 냉장고에다도 넣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도 이렇게 외출 전에 이렇게 넣고 항상 두세 방울이면 씻은 듯이 촉촉해지는 이름하여 인공 눈물. 그래서인지 수시로 저만하는 분들 꽤 많을 텐데요. 그래서 더 찜찜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 볼까요? 안구 건조증이 이제 치료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안 쓸 수도 없고 걱정이에요. 눈에 닿은 물기가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은커녕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 구체적인 횟수도 언급돼 있으니 솔깃할 만도 하죠. 인공 눈물이 대체 뭐길래 이리도 많은 말이 오고 가는 걸까요? 히알루론산과 카를복시 메틸 셀룰로즈라는 게 있는데, 눈물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눈물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부족한 눈물을 보충해주니 건조함이 한풀 꺾이는 건 당연지사.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시릴 때도 이만한 게 없죠. 그렇다고 한간에 도는 흉흉한 얘기가 전혀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공 눈물을 점안할 때에도 적정량을 적정 횟수로 넣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품 설명서 같은데 하루에 5회에서 6회 정도 점안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회당 두세 방울씩 점안한다는 전제하에 적정 횟수는 최대 6번이라는 거죠. 대한안과학회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점안하고 나서 눈물 속 단백질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4회부터는 급격한 변화가 눈에 띕니다. 이러니까 6번 이상 쓰지 말라는 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죠. 정말 그럴까요? 거의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환자분들한테는 인공 눈물 자주 점안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증상 불편하실 때마다 넣으셔도 상관없다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얼핏 들으면 논문과 반대되는 의견 같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5, 6회 정도 넣으면 그것도 굉장히 자주 넣는 거예요. 한 3시간마다 한 번씩, 4시간마다 한 번씩 넣어야 되거든요.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니까. 자주 써봤자 서너 시간 만에 한 번씩 점안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한 방울 정도 넣으면 한 45분 정도 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액 틀듯이 이렇게 눈에다가 인공 눈물을 뿌려주지 않는 이상은 의미는 없다고 보십니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실험을 위해서 15분 간격으로 총 8차례 점안했죠. 이렇게까지 너무 자주 쓰지만 않으면 별 문제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자주 넣는 것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죠? 당연히 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조심해야 할 그것의 정체, 과연 무엇일까요? 감기엔 콜대원, 몸살엔 레드, 기침엔 블루, 콧물엔 그린. 증상별로 색다르게 다짜고짜 콜대원. 좌반.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먹어보면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This city is always challenging me. How far can you go?
You never know. Hera. 정상훈 씨, 이렇게 좋은 일자리 어디서 구하셨죠? 벼룩시장 국민대표 브랜드 일자리와 AI 추천 일자리로 딱 맞게 추천해주니까 국민과 일자리를 연결하다. 국민대표 일자리 앱 벼룩시장 지금 다운로드. 약 한 달간 쓰는 다회용 제품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약국에서 파는 인공 눈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용기에 들어있는 눈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보존제가 들어 있습니다. 네. 이 보존제 성분이 많이 점안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눈에 축적이 돼서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때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여섯 번씩 점안하는 사람이라면 보존제 농도가 낮은 걸로 골라야겠네요. 굉장히 뭐 안구 건조가 다시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안구 표면 질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격이 좀 비싸도 보존제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일회용 제품을 권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물론 넣으신 분들은 넣고 10분이면 다시 건조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환경의 문제인 거예요. 너무 건조한 환경이나 보통은 한 40분 정도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 40분 뒤에 또 넣고 하는 것보다는 왜 이렇게 자꾸 눈이 건조하지 한번 근본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도 있어요. 환경을 보라. 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쓰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콘택트 렌즈를 뺄 때인데요. 아마 소문을 들으면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뺄 때 각막이 손상된다. 이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요? 소문에 따르면 렌즈와 함께 각막 일부는 같이 뜯겨나갈 수밖에 없답니다. 하지만 이틀 안에 재생되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만 착용하면 안전하다는 거죠. 이거 고지고대로 믿어도 될까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콘택트 렌즈를 뺄 때 각막이 손상되니 날마다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까요? 자, 각막 손상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제 부주의하게 하게 되면은 각막에 상처를 일으킬 수 있고, 그 상처라는 것이 이제 각막의 조직을 손상시킨다라는 거기 때문에 각막이 재생되는 데까지 최소 이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일까요? 보통 한 2, 3일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틀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이 필요할 정도로 각막이 손상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눈의 건조함이 극심한 지경이라면 렌즈를 뺄 때 각막 일부가 떨어져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방울만 점안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렌즈 착용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너무 장시간 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렌즈를 오래 끼신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각막에 신생 혈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좋지 않은 혈관이 눈으로 자라 들어오는 건데, 검은 동자가 좀 흐릿하게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그런 원인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하드 렌즈의 경우는 하루 보통 10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소프트 렌즈는 하루 8시간, 컬러 렌즈는 4시간 정도 권장 사용 시간을 설명드리고 있어서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이제 각막에 상처라든지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콘택트 렌즈, 낄 때는 적정 시간을 엄수하시고 뺄 때는 일회용 인공 눈물을 활용해 보세요. 알려지지 않은 작은 포구에 특별한 제철 음식을 찾아가는 먹자 포구. 지금 그곳으로 출발하죠. 바다에도 가을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가을맞이 해산물이 있죠. 바로 가을 대하인데요. 지금 태안에서는 자연산 대하가 쏟아지고 있다고요. 누구나 살찌는 계절 가을. 대하도 살이 통통하게 올랐네요. 크기가 정말 커요. 겨울에 활동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자기들 몸에 유축하기 때문에 고습고 살이 탱탱합니다. 대하는 서해안의 명물이죠. 대하 사러 온 사람들도 인산인해. 엄청 크고 싱싱해 보이고 맛있어 보여요. 대하하면 역시 소금구이죠. 제철 대하의 감칠맛을 그대로 살려서 먹을 수 있다고요? 또 자연산 대하는 이렇게 대하탕으로도 끓여 먹는데요. 대하와 채소를 듬뿍 넣어서 얼큰하고도 시원한 국물 맛이 최고라고요. 혹시 대하의 고소한 맛을 배로 즐기고 싶으세요? 그럼 대하 튀김을 추천합니다.
산지에서 싱싱한 대하를 맛보기 위해 대하철만 되면 캠핑을 오는 가족인데요. 이 대하회는 산지 아니면 진짜 먹기가 힘들죠. 이거 맛이 어때요? 싱싱한 대하 맛에 무아지경. 엄청 맛있죠? 진실의 미간 나타났습니다. 자연산 대하가 달고 쫄깃하고 그다음에 조금 감칠맛이 있다 그럴까? 이렇게 맛있는 건 또 나눠 먹어야 제격이죠. 추천 씨, 대하 맛이 어때요? 젤리인데요? 젤리. 탱탱한 젤리. 자연산 대하의 탱글탱글한 식감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대하 소금구이입니다. 새우 본연의 맛을 최상급으로 느낄 수 있죠. 여기에 어린이 입맛까지 접수. 아, 제가 새우를 안 좋아하는데 역시 자연산이라 맛있어요. 그래요? 뭘 좀 안 해요. 수족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살아있는 새우들은요, 대부분이 양식 대하라고 알려진 흰 다리 새우입니다. 차이점이 혹시 있나요? 자연산은 시험이 이렇게 길어. 자연산 대하는 뿌리 주둥이보다 길고요. 양식 새우는 잎보다 뿌리 더 짧은데요. 초록빛깔의 꼬리가 자연산 대하 되겠습니다. 이 대화가 성질이 급해서 그물에 걸리면 자연산은 죽어. 바다 가서 살아있는 것만 볼 수 있어. 그물에 걸리는 거 자연산은. 그렇다면 또 가봐야죠. 살아있는 자연산 대하를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새벽 4시 대하 조업 준비 한창인 부부를 만났는데요. 만나자마자 일을 시키는 선장님. 현장에서 추천 씨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줄 위로 올려요? 아내는 선장인 남편만큼이나 능숙하게 일을 해내는데요. 이렇게 부부끼리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30년 되죠. 아 계속 같이? 오. 그러니까 손발이 척척 맞는 거지. 대하를 잡으러 본격적으로 출발. 1시간 정도를 달려나가는데요. 그런데 바다 상태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바이킹 같아 바이킹. 바이킹 같아. 대하 잡을 위치에 도착한 걸까? 능숙한 솜씨로 아내가 그물 내릴 채비를 합니다. 대하잡이는요, 그물을 내리고 20-30분 뒤에 걷어올리는 작업을 반복하는데요. 아 여기 대하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물속에 내가 안 보여. 물속을 어떻게 알아요? 물속이 다 알아요. 다 아세요? 그럼 여기 있다는 거예요 대하가? 이렇게 짚어봐갖고 있으면은 쭉 펴가지고 막 저기 쳐가지고 걸렸으면 뽑아서 들어가서 얼른 따지. 아리송한 이야기만 하는 선장 부부. 무슨 말인가 봤더니 물의 흐름을 보고 대하가 있을 만한 곳에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바닥에 있는 대하를 놀라게 해서 튀어오른 대하를 잡는 방식인 겁니다. 대하가 어디에 있는지는 오로지 50년 경력을 자랑하는 선장님의 감만 믿고 가는데요. 그물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빈 그물만 올라와요? 어떻게 된 거죠? 주렁주렁 달려 주렁주렁. 바로 그때 진짜 바닷속을 보신 건가 봐요. 기다리고 있던 자연산 대하가 나타났습니다. 주렁주렁 포도처럼 걸려 올라오죠. 줄줄이 올라오네. 여기가 자연산 대하밭인가요? 그물을 당기는 대로 정말 대하가 줄줄이 달려 나옵니다. 이 정도면 뭐 가을은 대하의 계절이 맞네요. 서해 바다가 여름 내 살찌운 큼지막한 대하가 가득한데요. 이렇게 대하가 잡히면 그물에서 분리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대하를 빼고 투망을 바로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나 큼지막한 대하가 잡혔습니다. 성질 급한 대하는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빨리 빼서 선도를 유지해야 하죠. 아이고 어떻게 춥다니까 내가 이해할게. 뭘 이해해요? 그냥 천천히 따. 뭐가지 빼면 안 돼. 만 원씩 줘야지. 그렇죠. 그물에서 대하 떼는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물. 빨리 그물을 설치하라는 선장님의 목소리가 다급합니다. 그래도 웃음이. 정말 선장님의 감대로 대하가 있을까요, 여기? 배에 남은 전체 그물을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대하가 난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배들까지 여기저기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경쟁이야. 자, 과연 대하가 많이 올라올까요? 글쎄요. 와, 온다. 어디요? 이야, 대하 있는 길을 기가 막히게 찾았네요. 자연산 대하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가을 바다의 대하가 풍년이네요.
그물 코마다 대하가 펄떡펄떡 뛰는데요. 진짜 살아있는 대하를 만났습니다. 반가워. 바닷속 대하를 찾아낸 건 어군 탐지기도 최신 레이더 장비도 아닌 오롯이 50년 베테랑 선장님의 감이었습니다. 오늘이 제일 나은 편이고. 아 진짜요? 와 기분 좋아요. 대하가 대박입니다. 와! 끝도 안 보여, 끝도 안 보여. 야! 엄청 신나죠? 진짜. 초찬이 어묵 있네. 기분 좋게 오늘 자연산 대하 조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잡은 자연산 대하에 얼음을 뿌려서 싱싱하게 한국까지 가져가는 게 추천 씨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대하를 잡았으니까 힘들게 조업한 보람이 있겠죠? 만성을 위하여. 조업 뒤에 먹는 대하의 맛 어떤가요? 달아요 달아. 가을의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대하잡이 현장이었습니다. 바다도 즐기고 싱싱한 대하까지 먹으러 태안 백사장항으로 지금 떠나보세요. 한강의 밤이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반포 한강공원 설해섬 일대에서 펼쳐지는 제1회 서울 라이트 한강 빛섬 축제. 화려한 빛과 레이저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 야외 전시회인데요. 색감이 다채롭고요. 환상적인데요. 이렇게 수준 높은 전시도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경험 같아요. 빛을 통해 영감, 희망, 기쁨, 자유, 아름다움 5가지를 구현한 많은 작품들이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설해섬 곳곳에 배치돼 있어 가볍게 산책하며 감상하기 좋은데요. 이 중 가장 많은 눈길을 끄는 것은 레이저 빛과 독특한 구조물, 여기에 비눗방울이 함께 어우러지는 찬란한 기억들을 소환하는 장치입니다. 몽환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소녀 감성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릴 적 뭔가 웃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축제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특별한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라이트런이라고 이제 밤에 마라톤 하는 행사예요. 다 같이 뛰면서 이렇게 불빛으로 한강을 비추는 그런 행사이고. 어둠 속을 밝히는 라이트봉을 들고 빛 티셔츠를 입고 한강변을 달리는 라이트런인데요. 시민들이 직접 빛을 내뿜으며 띠를 이루는 모습이 아름답죠. 올해 빛섬 축제는 서울 비더라이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빛하면은 생각나는 5가지 긍정적인 감정들을 체험해 보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오는 일요일까지 반포 한강공원 설해섬에서 펼쳐지는 빛섬 축제. 깊어가는 가을, 좋은 추억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잘 먹고 잘 자고 메이킨으로 잘 비우면 그게 바로 행복이죠. 변비, 복부편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오늘도 모레도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세상엔 적이 너무 많아. 제대로 끝내줄게. 피부 고민 끝내주는 표적 케어. 확실한 표적 케어. 바이오일 보. 아 뜨거. 어우 뜨거. 온도 왜 이래? 불안하지? 온수 나비행 기술을 써봐. 동시에 써도 일정한 온수 온도. 국가대표 컨덴싱. 뭘 그렇게 봐? 성분. 복잡해. 본다고 알아? 샤샤샥. 복잡한 첨가물은 없애고 천연 발효 소재를 넣으면 어때? 정말 뭐가 들었는지 잘 보이네. 발효 소재 하나만으로 맛은 살리고 건강까지 지키는 거야. 발효 기술 대박. 모두의 건강을 존중하는 마음, 기술에 담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존중의 대상으로. 대상. 반복되는 통증이라면 넓은 부위 통증이라면 맨손에담 로션. 맨손으로 정확하게 빈틈없이 더 시원하게 맨손에 쓱. 통증이 싹 바르는 통증 지우개 맨솔에담. 작년에 맞은 백신이 오늘의 코로나19를 커버할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의 변이에 따라
백신도 이렇게 또 저렇게 다양한 변이에 대응하도록 Vaccine for Now 모더나.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보통의 바람막이는 습기를 내보낼 줄 모른다. 그래서 아이더. 바람은 막고 습기는 내보내 쾌적하게. 아이더 윈드라. 보통의 바람막이 그보다 더. 아이더. 압력줄을 없앤 새로운 압력 제어 시스템으로 소음은 사라지고 압력은 더 강해지다. 기대 그 이상의 기술. 쿠쿠 마스터 셰프 사일런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